저에겐 10년지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네. 친구와 저는 결혼도 출산 시기도 비슷해서 조리원도 같은 곳으로 예약을 했는데 출산 2달 전에 그 친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혼자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해야 할 친구가 걱정돼서 남편을 시켜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퇴소날 집까지 데려다 주는 등 더 살뜰히 챙겨주게 했어요. 조리원 퇴소날? 왜냐면 나는 그래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가 남편이 주차장에서 다른 여자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곧장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설마. 친구와 남편의 은밀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당장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도 있고 장인 장모님도 있는데 그 친구는 혼자여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라면서 딱 한 번의 실수였다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싹싹 비는 남편 용서해 줘야 하는 걸까요? 너무 열받네. 너무 아니 이건 보통 아 지금 퇴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대기 퇴소한 지 얼마 안 중인데 돼서 야, 10년 용서하지 지기 말- 절친이랑 바람이 그러니까. 났는데 어찌 보면 챙겨주라고 먼저 얘기한 거는 나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한 번의 거기다- 실수라고 싹싹 빌고 이제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게 아 이것이 안 돼. 예. 왜냐면 모르는 사람과 내가 알지 못하는 상대와 남편이 그래, 그런 일이 이거는 있었다. 맞아. 이러면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 맞아요. 내 절친, 10년 된 절친이 내 남편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용서를 해도 그 배신감이 또 생각나고 해서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먼 훗날에 이혼할 거 아예 그냥 당장 끊어버려. 그런데. 사실 애가 이제 태어났잖아. 맞아요. 이제 같이 이 아이는 되게 아빠가 필요한 사람이고 어떡할 거냐.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선생님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이 물론 화가 나요. 근데 저는 남편도 남편인데 그 친구한테도 너무 화가 나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혼을 했어. 어딨어? 그 둘이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면 평생이 힘든 거야. 내 애가 아니라 제 애가 아빠라고 불러. 와. 그리고는 거기서 어차피 거기 갈 거거든. 남편 어디 가겠어? 쫓겨나면 거기 가지. 그럼 저는 평생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 증오로.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한 번 정도 용서하되 대신 이제 딱 걸린 거죠. 나한테 내 바운더리에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좀 약간 본인도 반성하고 확실히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저도 원래는 용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절친과의 절로 가느니 그 절친도 희한하네. 조리원에서 몸도 풀기 전에 뭐부터 푼 거예요? 뭘 풀어? 회포를 풀어? 걔도 참 체력적으로 대단한데 그러네. 야. 어찌됐든 저는 그 둘이 그렇게 행복한 거 같아요. 꼴을 못 야, 보겠다. 그래서 그럴 수도 일단은 있겠네. 뭐 힘들어도 내가 일단 이 남편을 나한테는 딱 있어야 되고 다른 남자분들은 이거 어떻습니까? 아, 이거 지금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한 그 100일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이가. 그래서 좀 죄질이 나빠요, 이게. 예. 이게 바람을 맞아요. 피는데도 그 나이가 좀 있고, 뭐, 좀 바람 피는 게 전 다 나쁘지만. 그러니까 한 1000일 정도는 넘겨줘야 되는데. 돌은 지나고 1000일 동안. 그래서 죄질이 너무 나쁘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 그 여성분이 만약에 아이가 없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근데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바로 헤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헤어지라는 거예요. 아이를 생각하지 네. 말고 나를 그렇죠. 먼저 생각을 네, 하는 게 네. 낫다. 내가 아이는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태령 씨. 네. 여성분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 왜 도와주라 그래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은. 많은 부분은 아니고 조금은 사지에 사지에? 예, 사지. 그러니까 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면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저걸 좀 갖다 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전혀 배제 안 해요. 지금 거기 챙겨주라고 한 거 자체가 사지에 몰아넣었다. 나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왜냐면 말씀이니까 그 친구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럼. 혼자 외로움을 아이까지 낳았으니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사실하고요, 거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이 사지일 수 있을 있죠, 있는 근데. 데다. 그렇죠. 내가 안아주고 뭐 아프면 안아주고 부축해주고 뭐 이렇게 끌고 가고 뭐 애도 안고 가고 차 옆에 태우고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부축하고
이거 스킨십이 없을 수가 없어. 아 거기가 타지로구나. 아 그럼요. 그래서 이 전에 그 전에 무슨 바람이 났다. 한 번이라도 그런 조짐이 있었다. 결혼 전에. 그렇다면 이건 상습이지. 이건 상습이에요. 근데 내가 사지로 보냈으니 총을 맞은 건 당연하고 아 당연한 건 아니지만 스쳤어요. 아프겠지. 아니 이 남자가 아픈 게 아니라 살면서 아까 그 저 박정희 마담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아프겠지. 왜 안 아프겠어? 내가 내몰았는데. 그럼 내가 감수해야죠. 내가 내 모르. 내가 둘을 붙였으니 아, 그러니까 붙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붙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설득력 있어요. 붙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보세요.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하게 돼 있어. 100% 하게 돼 있어요. 10년 친구, 9년 그럼 친구. 절도 인생에 단 한 번 실수는 아닌 거야. 아니야. 절도 보면 한 번 해서 학교 갔다 온다 그래서 절도 안 할 것 같아? 계속 절도해. 맞아요. 예. 그런데 아내는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상황에서 남편을 용서해 줄 거냐 안 할 거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혼했을 때 내가 받는 상처가 더 크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혼자 애를 키우면서 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크냐,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남편이면 나 같으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준다면 내가 여자 입장이야? 그럼 나는 눈 감아. 그런데 내가 능력이 좋아. 반은 저쪽으로 갈 텐데. 그래도 알아도. 근데 내가 능력이 없고 힘든 상황, 능력이 있고 집도 잘 살고 그러면 나는 가차 없이 이혼해 나는. 가차 없이. 그래서 매력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 못하는 게 있어. 근데 한 번이라는 그 말에 속으면 절대, 여성분들이 한 번이라는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안 속았어. 안 속았어. 여기서 유일하게 나머지 분들은 다들 여지를 주셨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문제에서는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결혼을 신중하게 하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륜을 한 번 했어. 그러면 얘가 앞으로 할까 안 할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얘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게 치유가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얘가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나는 모르고 이거는 점을 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혼을 안 할 거면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거액을 요구해 보세요. 나한테 뭐 위자료로 1억을 줘, 2억을 줘. 그러면은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진짜 안 하겠다는 거. 근데 유죄라는 진짜? 네. 근데 유죄라는 게 10년도 안 됐는데 결혼 생활이 아니죠. 아니 이혼하는 위자료가 아니라 지금 아니라, 네. 보상. 보상해봤자 5천만 이상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소송이 아니라 살면서 보상. 소송으로 하면 당연히 못 받겠지만 네가 정말 진심이면 사람의 마음은요 돈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앞으로도 맞아요. 내 상처를 치유해주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도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굉장히 재질이 나빠요. 왜냐하면 10년 지기 친구죠. 그리고 내 남편 이제 내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아이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야. 100일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럼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가 있을 때 언제 이혼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자녀가 있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일까요? 제 생각은 애기였을 때. 제 생각은 맞아.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모를 때 하는 게 좋지. 100일이면 정말 좋고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죠. 사실. 정말 좋고요까지. 아니 왜냐하면 100일밖에 안 됐어? 너무 잘 됐네. 이혼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딱 좋을 때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언제 행복한지도 생각해야 돼요. 아이가 엄마가 불행한데 아이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아이가 내가 행복하다 회복이 그 돼야- 생각을 해야지 이 다 깨진 가정의 테두리를 유지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그 불륜한 사람은 정말 잘못했지만 그 당사자가 저는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친구한테 왜- 보냈을까? 그죠? 왜 내 선의로. 내 남편을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남편을 시켜서 친구를 도와주게 했어요. 내가 도와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평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 가정이 무너지게 사단이 됐잖아요. 나나? 그러니까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 근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해자가 그걸 뭐 예상이나 했겠어요. 10년을 봤던 친구고 내 아이의 남편이에요. 근데 얘네들에게 내가 모지랖을 떤 게 아니라 야, 너도 좀 내가 10년 친구잖아. 좀 도와줘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해? 가서 붙은 놈이 나쁜 놈이고 첫 붙은 근데 좀 그 여자가 잘못한 거지. 어떡해. 피해자가 나쁜. 그러면 잘못한 게 맞는데 변호사님 이거는 예. 아니, 그 사람들이 훨씬 잘못한 게 맞아요. 네.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이분이 앞으로 이혼을 하고 네. 또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다시 그런 잘못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못 도와주는 거예요. 거절을 아니면 뭐, 거절이 아니라 거절도 굳이 아니라 알아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 살에 맞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사단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